팔에 깁스를 한 30대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10분 정도 뒤에 마트에서 한 60대 여성 고객이 나오고요. 이 남성이 뒤따라 왔는데 보니까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요. 어머나. 이 남성은 쓰러진 여성에게 흉기를 2차례 더 휘두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범행 직후의 모습인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가 하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아니 60대 지금 화면에 60대 여성의 피해 장면만 좀 잡혔잖아요. 네. 근데 60대 여성뿐만 아니라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또 피해를 당했어요. 세상에.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인간이냐면요. 네. 인간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인간인데 왜요? 아니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이 좀 환자복 입고 그래서 있잖아요. 환자복 입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소주를 일단 집습니다. 소주를 까서 다 마셔요 거기서. 네. 계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 계산도 안 하고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흉기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그 흉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60대 여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말리고 있는 40대 마트 여성까지도 피해를 입힌 거예요. 어머나.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고객 이 사람의 이 흉기에 의해서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40대 여성,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처음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했다가 살인 혐의로 바꿔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정말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저 남성이 저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직후의 모습이 목격담이 나왔거든요. 네. 목격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자가 담배를 꺼내더니 골목 담벼락에 기댔다. 근데 누군가랑 너무 태연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흉기를 행인하게 휘두르면서 들어가 소리를 치고는 과자 더미에 흉기를 숨겼다. 경찰이 오니까 담배 피우고 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다. 체포되면서도 담배를 피웠다. 이런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대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해가 안 가죠. 일단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를 물었더니 횡설수설한다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뭔데요? 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이 마트에서 계산하거나 할 때 이 피해자랑 말다툼을 하거나 특별한 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남성에 대해서 혹여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당시에 약물이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살인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의 살인은 동기를 기준으로 5개를 나누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난 동기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고발했다고 앙심을 품어서 살인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와 준하는 것이 바로 아무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아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비난 동기 가능성 살인으로 하는데 실제 양형을 봤을 때는 기본형이 15년에서 20년, 비난할 만한 동기가 좀 더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18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사망이고 한 명이 사실상 상당히 중한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살인미수 2개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0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만약에 범행 장소가 그 해당 병원이었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연하죠. 만약에 병원이라고 하면요. 피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일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또 거기는 의료진도 있잖아요, 의료진도. 있죠. 의료진들에게도 또 만약 흉기를 휘둘렀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보호자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병원 안에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환자들은 상태가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분도 많잖아요.
거예요. 네. 조금만 피해를 주더라도 그분들은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도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병원은 이동도 제한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맞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왜 병원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흉기를 휘둘리는지 이해가 마음대로 안 돌아다니는 돼요. 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요. 제지도 안 받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아파서 입원한 건지 좀 아하. 의문이 되는 부분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 인간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상 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혹여라도 정신병력이 있거나 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공개되지 않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미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세상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더군다나 일면식이나 어떠한 그 관계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살인한다는 세상에. 것은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현재 아마도 이 관련한 심리 분석, 관련한 이제 분석가들이 관련된 진술 청취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